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1년 1월 19일 밤 10시입니다. 이 문재인 정권의 반역사적인 반민주적인 이 범죄 그리고 도발 파괴 행위를 딱 한마디로 요약하면은 법치주의 부정으로 설명될 수 있습니다. 법치 파괴 정권입니다. 어떤 지도자를 평가할 때 가장 큰 찬사는 법치 수립자라는 용어입니다. 영어로 law giver라고 합니다. law giver란 이 표현이 들어간 이 왕이나 대통령은 최고급 등급에 오릅니다. 그러나 문재인 정권은 대한민국이 지난 70년 동안 건설한 민주주의의 기반인 법치를 파괴하고 있습니다. 계급투쟁론적 법의식으로서 자유민주주의에서 통용이 되는 법과 법질서와 법기구와 법정신을 모조리 부정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하나 이제 드러나고 있습니다. 드디어 제가 그동안 수십 번 주장했던 게 현실로 딱 드러났습니다. 2014년 세월호 사고가 났을 때 그때 구조작업에 군대가 동원되었습니다. 군대가 동원되면 반드시 기무사가 가야 합니다. 군대가 잘 하는지 정보를 수집해야 되니까요. 기무사가 갔습니다. 기무사가 거기서 정보 수집하면서 어떻게 하면은 이 사고를 수습할 것이냐, 어떻게 하면은 유족들의 희망을 받아들여 가지고 그걸 분석을 해 가지고 유족들을 달랠 것이냐, 유족들을 위할 것이냐, 이걸 일부 선동 세력이 이것은 세월호 유족에 대한 사찰이라고 하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무슨 이야기를 했느냐, 지금부터 제가 들려드리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무슨 이야기를 했느냐. 2018년 7월 청와대에서 열린 정군지휘관 회의에서 이렇게 모진 이야기를 했습니다. 기무사의 세월호 유족 사찰과 계엄령 검토는 그 자체만으로도 있을 수 없는 구시대적이고 불법적인 일탈 행위로서 본연의 임무에 충실하여 국방력 강화에 기여하는 기무사가 앞으로 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면서 기무사 개혁 방안에 대해 별도로 조속히 마련해 주길 바란다고 덧붙였습니다. 이거는 그동안은 방공 전선에서 국정원과 함께 두 축을 이루었던 기무사를 해체해 가지고 우리의 안보 기능을 약화시키려는 목적을 가지고 기무사가 한 세월호 유족에 대한 정보 수집을 사찰로 몰고, 그리고 2017년 초에 이 탄핵 사태가 악화될 경우에 군이 계엄령을 펴가지고 대비해야 될 수도 있다 해가지고 서류상의 준비를 한 걸 가지고 마치 쿠데타 모의를 한 것처럼 막 몰아가지고 수사를 지시하고 했던 그것이 오늘 어떤 결론에 이르렀느냐. 검찰이 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입니다. 수사단이 세월호 유족 사찰은 없었다는 판단을 했습니다. 세월호 유족에 대한 사찰은 없었다. 완전히 문재인의 뺨을 때린 겁니다. 문재인이 이미 지시한 게 아니에요. 자기가 재판 다 해버렸습니다. 수사가 착수하기 전에 불법 일탈 행위라고 하면서 기무사를 개혁하라는 게 해체하는 뜻이죠. 그게 거짓말이었음이 드러났습니다. 사찰이 아닌 거예요. 검찰이 그렇게 조사를 해봤더니 사찰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건 통상적인 정보 수집이었다. 그런데 여기서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수사를 받고 수갑도 차고 구속영장 청구도 들어가고 기각된 직후에 투신 자살한 이재수 전 기무사령관의 죽음은 바로 문재인의 이 천인공노할
불법적 수사 지시에서 비롯되었다는 것이 오늘 확인된 겁니다. 세월호 유가족 등은 기무사와 국정원이 세월호 유가족을 미행하고 도감청과 해킹을 통해서 불법 사찰했다는 주장을 했고, 이걸 문재인 정권이 받아들여 가지고 수사에 착수했던 거죠. 그러니까 대통령이 앞장서 가지고 불법 일탈 행위다 라고 자기가 도장까지 다 찍어버렸습니다. 그런데 검찰 특수단에 따르면은 기무사와 국정원이 세월호 유가족의 동향이 기재된 보고서를 작성한 것은 사실이지만은 이 보고서에 적힌 내용 대부분은 유가족이 언론에 공개한 자료 등을 수집한 것으로 정부 대응에 대한 유가족 반응과 민원을 확인하기 위한 일반적인 업무였기 때문에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 등을 적용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기무사와 국정원이 미행이든 도감청과 해킹이든 청와대로부터 유가족 동향 파악을 하라는 지시를 받은 적도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특수단은 유가족들에 대한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권리 침해가 있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미행, 도청, 감청이나 언론 유포 혹은 그에 이은 후속 조치 등이 있어야 하는데 보고서에 담겼다는 것만으로는 구체적이거나 현실적인 침해가 있기는 어렵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아주 깔끔하게 정리를 했습니다. 정보 수집만 했다는 겁니다. 정보 수집했는데 그것도 불법적으로 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미 공개된 내용을 중심으로 했다는 겁니다. 도청도 안 했다는 겁니다. 미행도 안 했고 해킹도 안 했다는 겁니다. 아니 문재인 대통령은 무슨 근거로 불법 일탈 행위라고 그때 더불어 정군지휘관 회의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했죠. 여기에 대한 책임을 어떻게 져야 됩니까? 이 물론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물론 이재수 유족 이런 분들이 문재인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사자 명예훼손 혐의의 고소 가능하다고 저는 보는데, 참 안타까운 것은 이재수 전 기무사령관은 이 사건으로 수사를 받고 구속영장 청구까지 되는데, 그때 구속영장 청구 실질심사로 갈 때 수갑을 채웠습니다. 수갑을 채웠어요. 그 수갑 찬 사진을 또 기자들이 찍도록 했습니다. 영장은 기각되었지만 그 뒤에 나흘 뒤에 이분이 투신 자살을 했습니다. 이분이 남긴 유서를 오늘 새삼 읽어보면 여러분들이 분노하지 않을 수 없을 겁니다. 이거는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책임져야 합니다. 또 직접 책임지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한 사람이 문재인이 이재수를 죽음으로 몰고 갔다. 이제 확실합니다. 검찰의 오늘 발표로서 죄가 안 되는 것을 죄로 몰아가지고 수사를 해가지고 수십 년 동안 군에서 그야말로 깨끗한 길을 걸어온 육군 중장 출신 이재수 씨를 이런 쪽으로 몰고 갔다. 그 심경이 담긴 유서를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세월호 사고 시 기무사와 기무부대원들은 정말 헌신적으로 최선을 다해서 5년이 다 되어가는 지금 그때의 일을 사찰로 단죄하다니 정말 안타깝다. 이거 문재인에 대한 이야기 아닙니까? 최선을 다해서 세월호 유가족들을 도와주었더니 이걸 사찰이라고 해가지고 우리를 수사를 한다? 그 절망감, 그 분노. 그래서 이분이 양반입니다. 그 뒤에 나오는 이야기는 정말 차분합니다. 지금까지 살아오며 한 점 부끄러움 없이 살았지만 전역 이후 복잡한 정치 상황과 얽혀 제대로 된 일을 할 기회를 얻지 못했다. 복잡한 정치 상황이란 것은 김정은에 굴종하는 문재인 정권에 들어서 가지고 기무사, 국정원, 이 방공전선에서 근무했던 사람을 적폐로 몰아가지고 수사하는 과정에 기무사의 세월호 사찰이라는 얼토당토 않는 마녀사냥을 하게 되어서 내가 하고 싶은 일을 못하고 있다, 이런 뜻 아니겠습니까? 지금 모처럼 여러 비즈니스를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즈음에 이런 일이 발생하여 여러 사람에게 미안하다. 영장심사를 담당해준 판사님께 경의를 표하며 이번 일로 어려운 지경에 빠지지 않기를 바랄 뿐이다. 이거 뭐냐면 영장을 기각했거든요. 기각하니까
문재인 지지 세력이 막 욕해가지고 이 판사가 곤란한 위치에 처하지 않을까 하는 것까지 죽기 전에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검찰 측에도 미안하며 내가 모든 것을 안고 가는 걸로 하고 모두에게 관대한 처분을 바랍니다. 군, 검찰 및 재판부에 간곡하게 부탁합니다. 가족, 친지 그리고 나를 그동안 성원해준 모든 분들께 정말 죄송하며 용서를 구합니다. 이거는 내만 수사를 해야지 나를 잡기 위해서 주변 여러 사람 괴롭히지 마라 하는 그런 뜻 아닙니까? 문재인 대통령 지금 이재수 전 사령관이 남긴 유서 내용 한번 읽어볼 용기가 있습니까? 가족, 친지 그리고 나를 그동안 성원해준 모든 분들께 정말 죄송하며 용서를 구합니다. 군을 사랑했던 선후배 동료들께도 누를 끼쳐 죄송하고 다시 한번 사과를 드립니다. 사랑하는 가족들도 더욱 힘내서 열심히 살아가길 바랍니다. 60평생 잘 살다가 갑니다. 모두들 안녕히 계십시오. 이재수 배상. 그래도 60평생 잘 살다가 간다고 인사까지 이렇게 딱 하고 투신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한 이 천인 공로할 이야기, 기무사의 세월호 유족 사찰과 계엄령 검토는 그 자체만으로도 있을 수 없는 구시대적이고 불법적인 일탈 행위다. 여기에 따른 바로 이것과 직결되는 이재수 전 기무사령관의 죽음이 억울했다는 것이 이번 검찰 조사로서 확인된 겁니다. 그러면 문재인 대통령 뭘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아무리 인간이 철면피라도 이런 일을 만들고도 대통령이라는 권력의 갑옷을 믿고 입 딱 닫고 아무 말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은 노후가 편안해질까요? 아마 이재수 전 사령관의 원혼이 문재인 대통령을 따라다닐 겁니다. 그 전에 문재인 대통령의 인간적 결단을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